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사의 효모, 에인절 이스트 만드는 회사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스트는 보통 빵에 많이 쓰죠. 먼저 이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빵을 만들 때 안에 효모를 넣으면은 반죽이 발효가 되면서 여러 성분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알코올 성분은 빵의 풍미를 높여주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빵을 부풀게 하고요. 유기산 등은 반죽에 산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베이킹에서는 효모가 필수품이라고 하겠어요. 꼭 베이킹이 아니라도 이스트는 종류가 엄청 많아서 용도별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트는 미생물 관련된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교적 최근에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과거에는 어떤 부산물로 발견된 걸 쓰던가 하던 것이 현대에는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이용해서 이스트균을 재배하게 되고, 요 셀을 부셔가지고 꺼낸 다음에 이걸 제품 형태로 가루나 페이스트, 액체 형태로 다양하게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공된 이스트를 실생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글로벌 이스트 시장은 CAGR 9% 정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사를 봅시다. 회사명 안기효모, 영어로 Angels East, 티커는 600298이고요. 상해 주식입니다. 8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전시는 중국 과학원인데요. 후베이성 과학기술위원회와 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신청한 이창 식용 효모 기지였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기업 기술센터를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죠. 2000년도에 증시 상장되었고요. 종업원 수는 약 9,000명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3대 효모 기업 중에 하나이죠.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8.5조 원이고요. 최소 접근 금액은 100주당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회사의 기반은 후베이성인데요. 중국 중동부에 위치한 곳이에요. 둥팅호수 북쪽이라고 해서 한자로 호북이고요. 요곳에 이창시에 있습니다. 주주는 후베이성 생물학그룹 39.9%, 리성 기술, 이쪽은 경영진이 좀 갖고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다양한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쿠웨이트 정부에서 조금 갖고 있습니다. 자, 경영진 시용타오 의장 및 여러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 대부분 이창시 관련 인물들이고 석사 이상 배우신 분들입니다. 글로벌 효모 시장은 현재 한 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유럽 업체들이 시장을 주로 지배를 했고요. 대략 유럽 시장 비중이 전체의 한 40% 정도 됩니다. 향후 성장은 아시아 태평양 위주로 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이 그 선두주자겠죠. 글로벌 점유율로 보면 프랑스의 르사르프와 영국의 에이비마우리가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서 안기효모가 3위 업체로서 15% 언저리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세 업체가 나눠갔는데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안기효모가 55% 정도의 점유율로 1등 업체이고요. 각 회사들의 공장 위치인데요.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기효모의 공장이 있는 곳이고요. 해마다 캐파를 꾸준히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계속 풀 캐파 상태입니다. 동사의 제품들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활성 건조 효모, 기타 베이킹 제품,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YE, 효모 추출물, 이스트 익스트랙트 조미료, 그리고 영양제,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베이킹 및 발효 분식. 여기에는 이제 면이나 만두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조미료. 나머지 각종 사람, 동물, 미생물, 식물, 영양제 골고루 있습니다. 이게 조미료로도 쓰고 건기식으로도 쓴다. 되게 의아하실 텐데 일본에서 효모 엑기스를 베이스로 이미 다양한 조미료가 연구되어 출시되어 있고요. 음식에 진한 맛을 부여합니다. 또한 건기식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효모가 단백질과 비타민 B와 관련이 있어요. 동물이 먹어봐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영양 보충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이 비타민 B 때문에 탈모에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다만 풍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효모 관련이고요. 일부 포장재를 판매합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7, 해외가 3 나가고 있고요. 효모가 매출의 대부분인 만큼 이익도 대부분 효모에서 발생을 하겠죠. 자,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베이커리 시장입니다. 이런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은 CAGR 7.6%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연평균 1인당 베이커리 소비량은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현재는 7에서 8kg 정도인데 이는 서구권, 독일의 7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조미료도 효모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쪽의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하게 생산 능력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증설을 했고 글로벌하게 중국에서만 25%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안기가 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효모를 생산하는 비용으로는 원재료가 50%, 나머지 제조비, 연료비, 인건비 순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원재료가 사탕수수, 사탕무를 통해서 나오는 당밀입니다. 설탕 가격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탕도 최근에 여타 곡물처럼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재료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인상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다. 안기효모는 거의 해마다 가격을 올렸어요. 13년, 14년에 못 올린 걸 제외하면은 계속 어느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은 3에서 5% 정도입니다. 가격 정가를 통한 이익 방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20년도에는 소형 패키징, 커스터머 엔드용 제품 가격을 한 15% 정도 인상을 시켰어요. 이런 가정용 제품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5%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죠. 작년 상반기 가격 인상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고요. 21년도에는 조미료 쪽에 가격 인상이 되고 있고요. 8% 정도 인상됐습니다. 여전히 해외 제품 대비 톤당 가격이 20% 정도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버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숫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현금성 자산인 유동자산이 총 부채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버퍼는 있다고 봐야겠죠.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자, 손익은 그냥 하던 만큼 계속 하다가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15% 정도는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수익성은 과거 대비는 조금 올라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증설을 기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나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면서 손익계산서당 보이는 영업이익은 조금 덜 찍히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금 흐름에 가까운 에비타로 보면은 꾸준한 성장세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홈베이킹 같은 거에 수혜주죠. 20년의 순이익 발표는 이미 나오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 50% 성장을 했습니다. 자, 분기로는 계절적으로 3분기가 여름의 영향인지 매출액이 덜한 모습이 보이고요. YY로는 작년에 무난하게 좋은 성장세 보였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는 15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잡히면서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게 되죠. 최근 2년간 수익률은 한 100에서 150% 사이로 지수를 무난하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뒤늦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라서 시가총액도 같이 오르고 있고요. POR, PER 배수 같은 경우는 대략 20배 정도 수준으로 중국치고는 상당히 저평가된 모습입니다. 자, 20년에 소매용, 온라인으로 팔린 부분, 또한 여러 다양한 아이템들이 좋은 추이를 이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커스터머 제품보다는 이제 앞으로 B2B 위주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해외 매출 쪽으로 좀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해외 이집트랑 러시아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21년도에 조미료 제품 8% 가격 인상, 이런 거 긍정적인 요인이죠. 다만 최근에 여타 곡물과 연계되어 당밀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가에 부담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죠. 물론 동사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방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틈틈이 캐파를 늘려가가지고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5년쯤에는 40만 톤의 캐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를 보는 내내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글로벌 3대 효모 강자이자 중국 1위 업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성장세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익 방어력이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그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한 2만 5천 톤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 이 경우 계산해보면은 대충 싱글 아이 정도의 Q가 증가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가격 인상으로 P가 조금씩 증가하면은 연간 15% 정도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성장에는 이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큰 폭의 고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안기 효모는 중국 내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1위 업체, 선두주자로서 중국의 빵과 음식 소비에 기댈 수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 과점 파워에 기댄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해외로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는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퍼 15배 정도면 거의 무조건 사겠죠. 다만 상대적으로 여타 중국 회사 대비 약간은 약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회사라서 그런 거고요.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항상 상위권 업체들하고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IRR만 잘 나와도 축복받은 투자 아니라고 했는데 충분히 주의 있게 살펴보고 편입해가지고 가져가 볼 만한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기 효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